적군의 속을 평양과 함흥을 탈환한 아군은 전진을 거듭했다. 10월 20일 서부전선 순천에는 유엔군 낙하산 부대 4,000명이 강화해 퇴각하는 적을 포위하려고 했다. 중부전선에서는 이미 맹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함흥을 거쳐 북이 40도선을 돌파하고 홍원에 다다랐다. 이 대통령은 다시 자유를 찾은 동북의 요지 함흥을 시찰하셨다. 인산인해를 이룬 비행장에 제1보를 내디딘 노 대통령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환희의 빛이 보였으며 인자한 두 눈에는 감개무량한 두 줄기 눈물이 어리었다. 열광적인 시민 환영대회에 출석하신 대통령은 압제에 신음하던 함흥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하셨고 자유를 그리워하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희망의 빛이 넘쳐 흘렀다. 이러는 중에도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서부전선의 최전선에 출동한 정훈구 배적 선전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 적의 척결지를 찾아 마이크를 통해서 귀순 공작을 시작했다. 혹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혹은 민주 한국의 현상을 정성껏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심금을 두드리고야 말았다. 괴뢰에 맹종하던 발치탄들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자기들의 과오를 느끼고 이제 용감하게도 자유 대한의 품 안에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파괴된 탱크, 불붙는 추록, 이 처참하고도 비통한 폐허를 옆으로 보며 진격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일로 북으로 그저 묵묵히 전진을 거듭했다. 유쾌한 호죽은, 명랑한 불란서군, 순식간에 영유를 석권한 유엔군은 뒤덮인 초연을 무릅쓰고 전진을 계속했다. 인내 깊은 영국군, 그리고 또 잘 싸우는 미군, 모두가 다 북쪽만을 지향했다. 인류의 공적 괴뢰군을 응징할 날까지 북진의 북진을 계속할 따름이다. 천연의 대회전장 청천강 교두보를 사이에 두고 격전을 거듭하기 수차. 이제 청천강 푸른 물을 눈앞에 보는 고지에서 유엔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고 있다. 작전 준비는 완료되어 드디어 공격 명령이 전달되어 왔다. (10월 24일) 격전지 박천은 드디어 아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어 국군 제1사단 선견대는 파괴된 박천 시내를 고무도 당당하게 행진했다. 아해도 어른도 해방된 기쁨을 어기지 못해 박수와 만세성으로 우리 국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각의 여유도 둘 수 없다. 가열한 전국은 다시 북진을 재촉해서 용진의 추격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10월 28일 현재 서부전선에서는 선천을 통과하고 중부전선에서는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이 초산을 점령하고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10월 28일 북한의 요항 성진을 점령했다. 침략의 본거 모스크바에서는 침략전을 감행하기 위한 군사협정을 토의하고자 소비에트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기세를 올렸다. 이 자리에서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스웰리크는 소련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듯이 연설하고 스탈린을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선정하기에 열중했다. 과연 이 자리에서 그 무엇이 논의되었을지, 한국 침략에 무슨 흉책이 계획되었을지, 스탈린 바로 옆에 시종한 중공 대표 모택동에게는 과연 무슨 사명이 부여되었을지. 중공 지하의 북평에 있는 조선관에 찾아온 저들 일행은 바로 북한 괴뢰의 문화선전상 고정숙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여성동맹 대표들이다. 바로 고정숙 일행은 중공에 대해서 군사적 원조를 애걸하려고 온 것이었다. 괴뢰 중공군 총사령관 주덕을 이 자리에서는 마치 영웅이냥 환영한다. 보라,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공적 성단의 참변을 연장 확대시키고자 이제 다시 군사 원조를 애걸하려는 저들 북한 여성 동맹원들의 추태를 주덕은 중공은 전 한국을 해방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용군으로 조직된 중공군은 북한 인민을 해방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가면 무기를 들고 투쟁할 용의가 있다고 가소롭게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보라, 이것이 결코 붙은 수작은 아니었으니 만주 광양에 집결된 100만의 대군과 무수한 탱크 그리고 신식 공군력은 그들의 야요, 그들의 흉대를 웅변하고도 남음이 있다. 11월 5일 인류의 공적인 중공은 압록강을 건너 대거 남침을 감행해왔다. 인민과 해방의 미명하에 이제 가공할 침략이 감행되고야 마. 눈물의 철수가 과감한 철수로 옮겨진 지는 이미 오래다. 38선으로 물밀듯이 내려오는 50만의 적 대글. 과감한 대철수 작전은 여전히 계속되어 탱크도 후퇴하고 추력도 후퇴했다. 그칠 줄을 모르는 이 철수는 드디어 수도 서울까지 다다랐다. 인류의 공적을 증오하는 서울 시민도 역시 자유와 평화를 찾아 남으로 비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희망에 찼던 서울은 이제 급작이 당황해지며 차와 사람과 짐으로 비난 일색이 되고 말았다. 추럭, 집, 마차, 우차, 그리고 산같은 짐보따리, 따뜻한 내 집과 정든 내 동리를 버리고 엄동설한 살을 오이는 찬바람을 맞아가며 비난의 행렬은 그칠 줄을 모르고 이어닿았다. 한강에 가설된 부교는 완전히 사람의 다리로 화하고 말았다. 짐진 남자, 어린애를 업은 부인, 이불에 쎄서 짐 속에 올려앉힌 가련한 여아, 꽁꽁 얼어붙은 마포강 얼음 위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초조한 피난민들, 저물어가는 석양과 앞을 가리는 먼지 속에서 찢어질 듯한 가슴의 아픔을 느끼며 그저 그들은 마음을 조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여의도 비행장도 철수에 바빴다. 비통한 심사로 말없는 가운데
질서 정연한 철수 작전을 위해 만반 준비를 다 갖추었다. 텐트도 정리하고 모든 군수품을 추록에 만제했다. 김포 비행장도 철수 일색으로 뒤덮였으니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국 사절단들도 일로 남쪽으로 지향했다. 주인 없는 동대문, 행인 없는 가로, 쓸쓸한 상가, 적막한 뒷골목, 100만 인구에 웅성거리던 대서울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1월 3일 중공군은 서울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군대와 군수품의 최후 철퇴가 남았을 뿐 이윽고 다이너마이트 장치도 끝났다. 혈루와 더불어 버리고 가는 서울, 그 서울과 연락하는 단 하나의 부교도 기어코 폭파해버리고 1월 4일에 유엔군은 서울을 완전히 철수했다. 리지웨이 장군의 얼굴에도 감개의 무량한 빛이 어리고 있었다. 충천하는 화염과 흑연, 바로 이것이 평화와 자유를 구가하던 희망의 도시 대서울의 모습이었다. 서울 남단 영등포역은 아우성치는 비난민으로 대혼란을 이루며 남쪽만을 지향하고 정처 없이 떠나는 비난민의 수송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사람의 산을 이룬 차뿐만 아니라 길이면 길마다 사람의 바다를 이루었다. 추위와 주림에 얼어 죽은 시체, 고리짝 속에 담아버린 갓난에 힘없이 우지는 저 울음소리. 이 풍경을 빚어낸 공산주의의 전쟁 도발자를 천추만대에 잊지 못하리라. 남하를 거듭하던 피난민들은 일단 한 군데 집결해서 따뜻한 구호와 지시를 받고 다시 남하를 계속했던 것이다. 과감한 철수 작전에 의해서 국군과 유엔군은 예정된 방위선까지 철수를 계속했다. 철수를 거듭하던 유엔군은 예정 방위선에서 그 발을 멈추었다. 1월 10일 현재 서부의 평택, 중부의 원주와 영월, 그리고 동부전선의 삼척을 연결하는 150마일의 선이 바로 그것이다. 평택에서 일단 발을 멈춘 유엔군 용사들은 피 끓는 가슴을 억제하고 오히려 늠름한 기세로 유유히 진중의 한때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하는 그것은 한하나 반격 개시의 명령인 것이다. 1월 15일 미 육군 총참모장 고린즈 장군은 리즈웨이 장군을 대동하고 전선 일대를 시찰한 다음 국군 장성들을 위로하면서 유엔군은 계속 주둔해서 민주보루 한국을 절대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20일) 미국 국회에서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미국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회에 인석한 트루만 대통령은 중공 정부는 유엔이 제안한 모든 한국 정전안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 침략과 유엔군에 대한 대규모적 공격을 여전히 계속하고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공을 한국에 대한 침략자로 단정한다고 갈파했다. 이 자리에서 또한 트루만 대통령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을 침공한 북한 괴뢰의 배후에는 중공이 있고 다시 침략자 중공의 배후에는 야욕에 불타는 소련이 있어 중공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들 침략자가 폭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그 결의를 표명했다. 이 미국 결의안에 의해서 1월 30일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는 44대 7로 중공 침략자 규정안을 가결했고 다시 2월 1일 유엔 총회에서도 중공 단죄안을 44대 7로서 가결했다. 미국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력과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트루만 대통령은 민주보루로서 가진 희생과 가진 고난을 다 겪고 있는 한국을 끝까지 수호할 것을 확약했다. 유엔 지상군 사령관 워카 중장은 대통령을 방문하고 중공의 남침에 따르는 재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만반 대책을 신중히 토의했다. 이에 앞서 유엔 미국 대표 오스틴 씨는 중공이 한국 전투에 참가한 사실을 비로소 공식으로 유엔 당국에 통보했던 것이다. 유엔 공군은 용약 기지를 떠나 적의 군사 목표를 때렸다. 그러나 변전무쌍한 전국은 정의의 사도들에게 눈물의 철수를 강요하게 되었다. 기억도 새로운 10월 29일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을 뒤로 하고 백사를 휘날리는 초산을 떠나가는 국군 용사의 심회를 밀어서 헤아릴 걸 있으랴. 후퇴, 또다시 후퇴. 울대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50만 중공 대군을 앞두고 작전상 철수 명령을 어기지는 못했으나 10월 26일 국경의 요지 초산의 태극거리를 휘날리며 강토 수복의 대임을 완수하고 환희와 희망에 용약하던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말없는 전후, 힘없는 발걸음, 추위와 주림과 피곤에 시달리면서 눈물의 철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리운 자유의 남한, 씩씩하고 점잖던 우리 국군과 더불어 후퇴하고 대한과 더불어 생을 유지하겠다는 북한 주민은 살을 오이는 추위와 휘날리는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남부 여대해 일로 남으로 비난의 먼 길을 떠나오는 것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무조건 맹정을 강요하는 괴뢰에 시달리면서 벗어나려고 정든 내 집, 그리운 내 고향마저 버리고 등에는 짐을 지고 손에는 아해를 잡고 고달픈 비난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과감한 철수작전을 단행한 유엔군은 12월 20일 현재 38선 바로 북방까지 철수하고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위 39도 이북에 유엔군이 장악한 단 한 곳 세계적 대철수작전을 위한 흥남 교두보가 아직 있었다. 작전을 위해서 지상우군과 흥남 앞바다에 정박 중인 해군의 반포 사격의 옴호를 받으며 역사적인 철수작전이 착착 완수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12월 곤준한 지형과 살을 어이는 혹한에 유엔군과 국군 장병들이 가진 고초와 시달림을 받고 있을 바로 그 무렵 계절적 악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중공 괴뢰에 돌연한 한국 침공의 개시로 지리적 관계로 보급이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위의 제한을 받는 유엔군과 국군은 수위의 우수를 믿고 인해 전술로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적 중공군을 가히 막아낼 길 없어 일단 예정된 방위선까지 철수할 밖에 도리가 없었다.
수송하지 못할 군수품은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폭발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멀리 대산진 송진까지 진격했다가 추위와 굶주림과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며 돌아온 국군 용사들, 장진호에서 혈로를 파괴하고 돌아온 유엔군 용사들 모두 다 묵묵히 수송선에 몸을 담았다. 약 5개 사단의 적은 흥남 교두보에 맹공격을 가해왔고 철수부대를 포위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은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과 철수를 위해서 혈투와 백병전을 거듭한 끝에 그중 3개 사단의 적을 섬멸해 버렸던 것이다. 흥남 교두보 설치 이래 20여일인 12월 24일 국군을 포함한 12만의 유엔군은 자유 그리워 남아하는 10만의 북한 피난민을 이끌고 세계적인 흥남 교두보 대탕케르크 작전을 대성공리에 완수했던 것이다. 12월 19일 백설이 눈부신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는 워카 중장에 대한 무궁화 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한국 동란이 발발하자 곧 그 늠름한 자태로 한국 전선에 출동해 국군과 유엔군을 재편사하고 퇴세를 만회한 워커 중장. 파리떼같이 밀려오던 적군을 맞아 대담한 경멸전으로 한국의 위기를 수호해낸 그 위대한 공훈. 이제 대통령은 대한의 이름으로서 워커 중장에게 1등 무공 무궁화 훈장을 수여했다. 이에 감격한 워커 중장은 다시금 멸공성전을 완수할 각오도 새롭게 가슴 깊이 훈장을 간직하며 용약 전선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 누군들 뜻했었으랴. 자유를 사랑하는 온 국민은 워카 장군 급서의 비보를 12월 23일에 받았다. 전선을 시찰하던 장군은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장군의 고국 버지니아주 얼링턴 국립묘지에서는 고 월턴 H. 워커 대장에 대한 육군 최고 장례식이 깊은 애도 가운데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유엔 지상군 사령관으로서 미제 8군 사령관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또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바친 고 워커 대장. 장군이 아니었던들 그 어찌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유엔의 영예를 빛낼 수 있었으랴. 고 워커 대장의 뒤를 이어 매튜 B. 리즈웨이 중장이 미제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1월 27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리즈웨이 장군은 곧 대통령을 예방한 다음 전선을 시찰했다. 일선을 시찰한 장군은 국군 용사들을 위로 고무하고 작전 지도를 앞에 놓고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자신만만한 의도로 중공 침략을 분쇄하고야 말겠다고 언명했던 것이다. 휘날리는 유엔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 부둣가의 정렬에서 수송선을 기다리고 있는 씩씩한 미국 증원부대 용사들은 승선할 차비를 대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정든 고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하고 자유를 위한 정의의 성전에 참가하고자 수륙 수말리 한국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태평양 푸른 바다는 한없이 맑았으며 그들의 가슴속은 유난히도 울렁거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목적지 부산항에 다다랐다. 만리 의역을 처음 보는 유엔군 장병들은 환영하는 군정에게 씩씩한 얼굴로 무한히도 기뻐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 호주, 캐나다, 필리핀, 인도, 태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 유엔 각국에서는 침략자 중공을 경멸하기 위해서 증원부대를 속속 파견해 유엔군을 증강시켰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군중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상륙한 유엔군 용사들은 후방진지에서 무기 장비를 끝마치고 일단 사역이 끝나면 즉시 일선으로 향해서 행군했다. 증원부대의 응원을 받은 유엔군은 1월 15일 돌연 서부전선 평택을 비롯해서 전 전선 일대에 걸쳐 반격작전을 시했다. 수없이 흩어진 추악한 중공군의 시체들, 무모한 침략전을 감행하던 그들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포치카 속에서 완강히 저항하던 중공군도 이제 국군의 용맹 앞에 하는 수 없이 항복해서 포로가 되었다. 중공군 포로들은 모두 이렇게 가진한 꼴을 하고 있다. 보급을 받지 못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 중공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그 옛날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일제야포의 일제포탄을 가지고 소련의 사수를 받아 침략전을 감행해 온 것이다. 반격작전이 개시된 다음 날인 1월 16일, 아군은 또다시 수원을 탈환했다. 이 전투에서 수원은
그 태반이 폐허로 화했으며 고적인 수원 북문도 반쪽이 날아가 버렸다. 인해 전술을 앞시고 떠들고 나온 중공군은 보급도 없고 학대가 심해서 이들은 오히려 자유를 찾아 포로가 되기를 원했다. 전투 없는 날에는 유엔군 용사들은 이렇게 유쾌하게 지낸다. 고기를 요리하고 빵을 굽고 이들은 지금 진중 요리 장만하기에 바쁘다. 태국, 비을빈, 그리고 불란석은 병사들이 서로 말을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손짓 몸짓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의좋게 지내고 있다. 진중에도 한가한 때가 있으니 토끼잡이 경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다. 차디찬 겨울 아침, 흰눈 덮인 노천에서는 종근 목사를 모시고 경건한 아침 예배를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선 시찰 도중 미 제10군단 사령관 콜토 중장을 그 진지로 방문하셨다. 잠시 환담하시던 대통령은 콜토 중장과 같이 차증 별실에서 밀의를 하셨으니 과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장시간의 회담을 끝내고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굳은 악수를 하신 대통령은 그곳을 떠나 국군 장병의 진지를 찾아 그들의 고초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국가의 간성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셨다. (1월 24일) 현재 동부전선은 여전히 강릉선이었으나 중부전선의 영월과 원주 부근에는 약 15개 사단의 적군이 완강히 저항하여 일진일퇴의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울과 같이 맑은 강을 사이에 끼고 격전을 거듭하기 10여일, 삼척에 상륙한 국군 해병대는 격전지 영월에 달려왔다. 준비를 완료한 유엔군과 국군 해병대는 리지웨이 장군 직접 지휘하에 고하작전을 단행했다.
전선에서도 서울을 향해 작전을 감행했다. 서울근방 전선에 찾아온 메가더 장군은 12번째 한국 전선 시찰을 마치고 적정을 살핀 다음 작전을 지휘했다. 반격작전이 개시된 지 한 달, 한자 두자씩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며 전진해오던 아군은 드디어 한강 남한의 포진을 완료했다. 반격작전은 이미 일대 공격작전으로 전환되었다. 2월 9일 서울 일각에 돌입해다가 다시 철수한 이래 일진 일패를 거듭해 가며 작전상 필요로 중부 전선이 진출하기를 기다리기 한 달, 드디어 한강 육박전과 도하작전은 감행되었다. (3월 14일) 국군 제1사단 용사들은 죽음의 도시로 화한 서울 시내에 드디어 돌입했다. 이래서 1월 4일 철수 이래 실로 70일 만에 수도를 재탈환했다. 최후까지 항거하다가 아군의 시내를 소탕하던 국군 용사들은 집 속에 잠복한 중공군을 잡아냈다. 시내에 돌입한 1부대는 태평로와 세종로를 거쳐 중앙청에 돌입해 반겨 맞아주는 해태를 옆으로 보며 중앙청의 감격의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보물마저 얼음이 녹은 한강에 즉시 부교 가설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부교가 완성됨에 따라 차와 물자와 사람이 속속 서울로 수송되었다. 죽음의 도시, 무인도시였던 이 거리 저 거리에 차가 달리고 피난민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 수도 서울에도 점점 활기가 떠돈다. 오로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젊은 생을 이 땅에 바친 평화의 사도,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합동위정대는 슬프고도 정중하게 흰 십자의 숲을 이루고 있는 유엔군 묘지에서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유엔기 바람에 휘날르고 조합도 구슬픈 가운데 거룩한 그 뜻을 찬양하고자 이 대통령, 무치오 대사, 리즈웨이 대장을 비롯해서 각국 사절, 유엔군 장성들이 참석했다. 낯선 산천을 붉게 물들인 그대들의 피는 민주 한국을 침략의 도가에서 수호하고야 말았으니 우리 이제 대한의 이름에서, 인류의 이름에서 뜨거운 감사를 올리나이다. 영령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과감한 대공격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찬 아침바람을 헤치고 탱크는 다시 북으로 물밀듯이 진격해 나아갔다.
진짜 중공을 선멸할 날까지 일시도 쉴 새 없는 총진격이 있을 뿐이다. (3월 23일) 문산지구에 도달한 유엔군은 집결한 6만의 적을 포위 섬멸하려고 과감하고도 화려한 육공 협동작전을 전개했다. 오늘이 문산 상공에 미국 낙하산 부대 약 3,000명이 백설의 꽃을 이루며 낙하한 것이다. 이래서 낙하산 부대는 지상에 있는 미 기갑 부대와 호응해서 일대 포위 작전을 감행했다. 열네 번째 한국 전선을 시찰하는 메가더 장군은 그 늠름한 자세로 문산지구 전선 일대를 시찰한 다음 그 당시 한참 민심을 교란케 하던 38선 정전선을 분쇄하고 작전상 필요할 때에는 38선을 다시 돌파하라고 현지 사령관에게 명령했다. 중첩한 산악으로 기복이 심한 평야로 혈투와 열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3월 24일) 현재 서부전선에서 임진강에 도달해 해안을 노리고 있을 때에 중부전선은 춘천 의정부를 탈환한 후에 38선을 지향했고 동부전선에서는 이미 38선을 돌파한 후에 다시 북진을 하고 있었다. 멀리 만주벌판에 감춘 중공 항공기지에 있던 소련제 제트기 미그 15가 드디어 국경을 넘어 한국 전선에 출현했다. 이를 요격하려는 유엔군 세이버 제트기는 용약 모함을 떠난다. 지난주 상공에서 제트와 제트 사이에 숨맥히는 사상 초기의 제트기 공중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군 포화에 맞아 공중 분해해 떨어지는 적기의 정확한 걸음. 유엔군 포격기는 북한 상공을 유유히 휘날르며 적의 의도를 분쇄하고 적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군사 목표를 찾아 맹렬한 폭탄의 세례를 퍼부었다. 이에
전투에 낭패한 괴수 스타린은 밤을 새워 흉책을 강구한 다음 드디어 침략전을 일시 단념하고 6월 23일 한국전쟁에 관한 화평제안을 발표했다. 7월 8일 정전에 관한 예비회담에 의해서 해상이 회담 장소로 결정되었다. 무법의 침략이 감행된 지 1년 유효. 3차 대전에 서곡인가 싶었던 한국 동란은 이제 수다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회담 대표를 태고 갈 헬리콥터는 마련되었다. 만반 준비를 갖춘 유엔군 측 대표들은 카메라만의 플래시를 받아가면서 조용히 개성으로 향해 출발했다. 수행원과 기자들도 임진강을 건너 회담 장소로 달렸다. 평화의 사도를 태운 헬리콥터는 드디어 대성에 도착했다. 7월 10일 오전 11시 세계의 이목을 총집중시키고 있는 회담 장소 만월장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덕과 백선엽 소장이 자태를 나타냈다. 이윽고 적측 수석대표인 남일도 나타났다. 남일의 뒤를 이어 중공 대표가 도착했다. 서로 모순되는 이상한 감정이 대립되고 있는 여기 회담 장소는 그래도 외교는 매우 화기로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들이 진정 평화를 위해 노력하리라고는 믿지 못했다. 그들의 흉계는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회담이 계속되는 틈을 타서 분쇄된 세력을 다시 정비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배치해서 내일의 재침략을 기도하기에 그들은 밤을 낮으로 이어대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 괴뢰 김일성 허헌을 비롯해서 소련의 주구 스티커프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그들은 폐쇄를 만회하고 재침을 준비하고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진 계략을 꾸며낸 다음 온갖 수단과 트집으로 이 회담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8월 23일 드디어 회담은 결렬되었다. 맥없이 걸어나오는 수석대표 조이 제도, 무표정으로 말없는 백선엽 소장, 성의 없는 그들의 태도에 어찌 성공을 기할까 보냐. 정식 회담을 거듭하기 26차, 정전선 문제에 관한 의견 불합치로 드디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으며 진정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던 유엔 측의 성의는 이제 결국 숲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응징, 침략자를 선멸하는 그것뿐이다. 정전회담이 결렬되고 다시 제한 없는 총진격이 재개되자 이 대통령은 맨프리 장군과 이 총참모장을 대동하고 전선 일대를 일일이 살펴보신 다음 멸공성전에 분투하는 장병들을 위로 고무하셨다.
1분 1초 멈추지 말고 우리는 가야만 한다. 압록강으로 백두산으로 북쪽 하늘 밑에 태극기 휘날릴 때까지 우리는 가야만 한다. 북으로 침략과 폭력을 분쇄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립할 때까지. 정의와 웅징의 철추에 못 이긴 중공의 오랑캐들은 이렇게 남은 목숨을 유엔에 애걸했다. 휴전회담은 판문점에서 또다시 개회되었다. 전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유엔의 거룩한 뜻을 침략에 실패한 공산 괴뢰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공산군의 승리 여하에 따라서 응징과 평화가 결정될 것이다.